영양소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 필요한 화학 물질을 영양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는 일단 우리가 먹는 식품의 구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식품의 구성 물질이고 체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영양소인데요. 이 영양소는 여러분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5대 영양소, 물과 비타민. 물은 6대 영양소에 속하고요. 섬유소를 포함하면 7대 영양소. 그래서 3대, 5대, 6대, 7대 영양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러한 영양소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 세포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의 비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당질, 지질, 단백질. 그래서 이보다 낮게 섭취를 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는데요. 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과시오코르증인데요. 이 과시오코르증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결핍으로 오는 증상인데 어린 아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이 결핍되면 여러분들 빈혈 당연히 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기능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공급하고요.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를 움직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기물질이 연소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체온 유지를 위한 열 에너지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당질, 단백질, 지질은 몸 안에서 서서히 연소되고 또 열량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열량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단백질은 체중 산해물이 아미노산이라고 했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영양 섭취는 자연 섭취 또는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선택해서 섭취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뇌가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었죠. 뇌의 에너지는 포도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식품은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기류는 지방을 제거하고 닭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긴 후에 조리를 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체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건강한 삶의 영위는 적정 체중의 유지가 필수 요건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적정 체중은 어떤 걸 보고 적정 체중이라고 보냐? 바로 BMI의 수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표준 체중 같은 경우에는 브로카법에 의해서 표준 체중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로카 지수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장 150에서 159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신장에 이 수치를 해서 계산을 하면 브로카 지수법을 계산할 수 있고요. 체형의 종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형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체형이 있는데요.
이 적정 체중을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과체중이라 하고요. 적정 체중보다 낮으면 저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냐 또는 비만이냐 저체중이냐를 보도록 할 건데요. 비만의 정의는 여러분들 체질량 지수가 25kg/제곱미터 이상일 때 우리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많은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만 자체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비만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은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체지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은 여러분들 연령, 성별, 체중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령 그렇죠. 나이가 많은 노인보다는 젊은 층이 체지방이 더 많겠죠. 그리고 성별로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체지방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슴 또 엉덩이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체지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체중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죠. 연령이 일단 증가하면 피와 지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사를 고단백으로 식사를 섭취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데요. 신체에서 보면 남자는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들에게서 분포도를 더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1g당 여러분들 9칼로리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체질량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상 체중이다 또는 저체중이다 해서 이 체질량 지수를 계산법이 위에 보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서 내가 비만에 속하는지 아니면 저체중에 속하는지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을 보면 열량의 85%를 차지하고 열량 저장원으로서 외부에 대한 방어, 신체 단열재의 역할을 하지만 필요 이상 축적되게 되면 체내 대사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만은 저장 지방의 최대의 일단 과잉으로 축적된 상태를 우리는 비만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체중보다 체지방의 양이 중요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듯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BMI 계산법인데요. 여러분들 신장을 곱하셔서 체중으로 나누어주면 여러분들의 체질량 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비만 체형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상체 비만이냐 하체 비만이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가 비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체가 비만하다 그러면 복부, 내장 지방이 많다. 내장 지방이 많다라는 것은 허리둘레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병의 위험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부 쪽에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들, 남성분들 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데요. 이런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을 예방을 꼭 해야 되겠고요. 하체 비만형인 같은 경우에는 복부 아래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둘레에 지방이 몰려있는 체형을 하체 비만형이라고 하는데, 네, 상체 비만형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른 체형인데요. 마른 체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네, 내가 내 체중보다 낮게 나오면 마른 체형이다. 그래서 마른 체형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음식의 섭취를 제한을 하겠죠. 그리고 날씬한 몸매에 몸매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른 체형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양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관리는 여러분들 체중과 그리고 건강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량과 소비 열량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분들 약 40여 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골고루 먹고 육식보다는 야채,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만의 문제점은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여러분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비만을 무엇으로 분류하나요?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질병으로까지 분류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의 원칙은 반드시 무엇이? 행동 수정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수정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비만의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일단 부모님이 비만이든지 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식습관, 호르몬,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적 원인, 그리고 문화적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또 비만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유전적인 요인, 부모님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비만이다라고 하면 자녀가 몇 프로까지? 70에서 80%까지 가족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식습관, 여러분들 요즘 현대 시대에는 패스트푸드 많이 복용하고 섭취하고 있죠. 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이러한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그래서 패스트푸드, 또 수면 부족, 흡연 이런 것들, 그리고 췌장에서 여러분들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의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당뇨병이라는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을 둘 수 있고요. 또 신체적인 원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있죠. 바로 티록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티록신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또 비만으로 갈 확률이 많다라고 해요. 문화적 습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그래도 서구화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식 생활 또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폭식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반드시 치료가 된다라고 했었죠. 비만은 반드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 그리고 적절한 규칙적인 운동, 영양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생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식 많이 하시고 계시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만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과식하기 좋은 상황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근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씹어줌으로써 비만을 또 예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삼키시죠. 음식 섭취를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씹고 빨리 삼키는데 이런 습관들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하지 않으려면 식사는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운동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라면 비만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운동 쉽지 않죠. 그렇지만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과 운동, 그리고 적당히 먹고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보다는 야채,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여러분들도 비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이 계획을 세우고 비만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